자, 지난 강의 수업했던 것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보시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항일 의병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뒤에 가면 애국개몽운동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잠깐 포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1105년 을사조약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박탈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독립을 하려는 운동이 두 가지로 거의 집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집약한 게 하나는 의병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애국개몽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의병운동은 성리학에서 보면은, 자, 의병운동은 어디를 계승했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응군 때 나왔던 위정척사를 계승한 운동이에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면 주립파가 되겠습니다만은 애국개몽운동은 무엇을 계승한 운동이냐? 개화사상을 계승한 운동이에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근데 의병은 우리나라 주권을 수호하려는 가장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이것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자 적극적 독립으로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하자 이렇게 나오지만 애국개몽운동은 싸맞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래 싸맞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병도 애국개몽운동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연계한 운동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애국개몽운동은 어떻게 독립을 하느냐? 실력을 양성해서 실력 양성론이에요. 그래서 독립을 하자. 실력을 키우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실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하나는 산업이라든가 경제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은 교육운동과 경제운동이 꼭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 두 개는 갈등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의병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애국개몽운동을 잠깐 끌어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 애국개몽운동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국개몽운동은 어디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요. 뒤에 가면 애국개몽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스펜서가 있어요. 근데 사회 진화론, 그리고 이 사회 진화론은 그 이전에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냐? 다와인이가 이야기했던 진화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와인의 진화론은 동물세계예요. 즉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개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애국개몽운동이고 또는 적자생존이란 단어가 나온다든가 우승열패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은 무조건 애국개몽운동으로 보시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세계였던 진화론의 단계를 거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인간 세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오는 배경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나왔습니다.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자본가들이 누구를 수탈하게 됩니까?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면서 자기 이익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 자본가들이 스펜서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노동자를 지금 지배할 논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펜서가 자본가의 지배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 논리는 뭐 자본가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없음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이 노동자 누구도 실력을 키워가지고 자본가보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누구가 누구를 지배할 수 있다? 자본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향을 띠면서 우리나라 실력 양성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실력을 키면 독립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일본이라고 보고 이게 조선이라고 보면은 일본 지배를 인정하고 들어간다, 안 하고 들어간다?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애국계문의 한계점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계를 띠면서 의병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의병 문제는 의병 단계, 세 단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병을 우리가 을미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의병을 을사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을미의병 1895년, 을사의병은 1105년, 정미병은 1107년부터 거의 9년, 10년까지 가요. 그냥 이 뒤에 의병을 한꺼번에 묶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을미병이 나오게 된 원인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을미사병. 누가 죽은 겁니까? 명성황후가 죽은 거죠, 결론적이요. 을미사병과 또 하나 머리 자르라는 의미에 나오게 되는 단발령. 그러면 옆에 사료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 끝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체크합니다. 이 국모의 원수라는 것은 명성황후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을미사병이에요. 그 뒤로 계속합니다. 이를 갈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그 다음부터 체크합니다.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게 이르렀다. 이 말은 뭡니까? 단발령이에요. 결론은 이 우리나라의 단발은 고종황제가 제일로 참여합니다.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배경으로 해서 뭐가 나왔다? 을미병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의병장들은 누구들이 중심이 되느냐? 유생들이 중심을 띠어요. 자, 위정척사상을 유생들. 그런데 여기에 동참했던 일반 의병들이 어떤 사람이냐? 동학의 자녀 세력이라든가 농민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동학이 깨지고 나서 바로 뒤에 을미병이 나오니까 1년 만에 나온다마는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의병 활동을 보다 보니까 존왕양이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배척을 하자. 일본군과 일본 거리민을 공격한다든가 단발을 강요하고 있는 친일 관료들을 취업한다든가 처단한다고 되어 있죠. 지방관청을 공격한다든가 수비대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지만 이 의병은 해산을 해요. 자진해산이에요. 그 자진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유가 첫 번째, 아간파천호 친일 정권이 무너지고 어느 정권이 나왔다? 친너 정책이 나온 거고, 두 번째, 단발령을 개인 의사에 맡겨요. 철회라고 이야기도 돼요. 세 번째, 고종황제가 해산을 요청하고 있다. 옆에 날개 쪽의 사료가 고종이 해산을 요청하는 글입니다. 해산 공고 조칙이란 글인데요. 이래서 자진 해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을미병이 의병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한말의병의 시작. 을사의병은 한말의병의 본격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미의병은 의병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의병활동은 어쨌다? 좀 더 강화되고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사의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을사의병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을사조약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무슨 권을 뺏어간 겁니까? 외교권을 뺏어간 거죠. 여기에 불만으로 우리나라 의병이 나왔는데 본격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옆에 날개 쪽에 을사족에 대한 조문이 등장하는데 이 조문에서 제2조 있죠? 제3조 있죠? 이 두 개는 꼭 머릿속에 넣었는데 필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2조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조약은 일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교권을 뺏겼다는 이야기를 들어갈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고라에 한 명의 통감을 자, 통감이란 말 체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통감은 두 번 나오는데 한 명의 통감이라는 것과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뭐를 언급한다? 통감의 이 추천한 관리를 임명한다는 게 나중에 정미 7조 약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여기서는 통감을 준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통감의 추천한 관리를 임명한다는 뒤의 내용이 되겠죠. 여기는 통감을 준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십니다. 그러면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발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그 밑에 반발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발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상소운동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철이나 오기오가 조직을 해요. 그런데 나철이나 오기오는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사람 어떻게 한다?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투쟁입니까? 소극적 투쟁입니까? 적극적 투쟁이죠. 근데 이 나철 오기오가 나중에 만든 종교가 대종교예요. 그래서 대종교도 적극적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3번 언론투쟁이 나오면서 황성신문에서 장지연이가 시랴 방성대국이란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다. 근데 날개쪽이다 보니까 중요한 타이틀이 등장하는데 한 대에서 6, 7번째 줄 이등 후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이등 후작이 이등 방문이죠. 또는 이또 히로부미가 을사적을 체결한 거예요. 한 줄 건너뛰다 보니까 더 중요한 말입니다. 저 개되지만 또 못한 정부 대신 이 말을 가장 중시한다. 이게 황성신문에서 장제안이 썼던 시랴 방성대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거론하시면 되겠고 본내용으로 가서 대한멜신보는 을사직에 반대했던 고종 황제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사 순국한 사람이 있죠. 자결했단 이야기예요. 을사직 기분 나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시전 상인들은 철시운동을 하겠고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동그라미 6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황제는 을사직에 반대해서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사람에 의해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이때 이준 열사가 죽게 되는 결과도 나오겠고 헐버트를 워싱턴에 파견합니다. 이 말은 을사직에 기분 나빴던 우리 고종 황제가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가 뭐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중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거중조정 이거를 근거로 해서 헐버트한테를 통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을 못 주고 있었다. 동그라미 8 안중근의 겁니다. 안중근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토 히로미를 죽였던 사람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 가로 3번 의병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등장하느냐? 우리나라에 을사조약이 반대하면서 의병투쟁이 나온 게 무슨 의병? 을사의병이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의병장은 유생도 있고요. 평민의병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평민의병장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변적인 사람이 신돌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생의병장으로 나왔던 사람이 두 사람 정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민종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민종식은 홍주성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민종식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은 어느 정도 문제에서 나오니까 신경을 쓰게 되는데 태인에서 봉기했습니다. 순창으로 진격을 하는데 이때 순창에서 진격할 때 을사직이 반대니까 여기서 의병이 나오면은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이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군과 대치하는데 우리나라 관군은 일본이 지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두 개의 군대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될 건데
최익현이 뭐라고 하느냐? 동족끼리 싸움하지는 못하겠다. 이래서 그냥 잡혀요. 그러다가 스시마 섬에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일본 아저씨가 준 거 밥 못 먹어. 그러다가 굶어 죽어버린 아저씨의 결론절이요. 이러면서 나왔던 우리가 최익현이다. 근데 옆에 날개쪽이가 나오니까 최익현의 중요한 사료가 꽤 신문지에 나오는데, 자, 네 번째 줄 정도 등장합니다.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망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가구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이 최익현의 을사의병 때 했던 말이었다. 꽤 신경을 써두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 평미병장은 신돌석이었는데 이 신돌석은 어떤 사람이냐? 강원도 평해 또는 일월산에서 활동했던 평미병장으로 이분은 태백산 호랑이란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병수가 3,000명까지 등장하고 있었고 일본학의 일과 이 전쟁을 투쟁을 했던 사람인데 이때 의병은 좀 차이점을 띠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점? 의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의병들의 참여 숫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성전에서 유격전으로 변화를 합니다. 자, 수성전은 지키는 거고 유격전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침략 항쟁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투쟁의식이 좀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는 게 을사의병에 관한 내용이다. 03. 정미병입니다. 근데 이 정미병은 의병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병이 좀 더 확대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의 원인이 두 가지인 경우도 있고 세 가지로 끌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고종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해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면 이 두 가지를 쓰는데 세 가지를 쓴다고 하면 정미 7조 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미 7조 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일 신협 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의병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의병장은 당연히 유생입니다. 그리고 평민도 나오고요. 해산한 군인들도 의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는 누구밖에 없다? 의병장의 유생밖에 없다. 근데 여기는 평민이 나왔죠. 더 나왔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생의병장 비율은 줄어드는 거고 평미의병장 수는 늘어나는 거고 뭐 이러한 성향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다 보니까 군인을 해산하니까 시위대 대장했던 박승환이가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군인들이 조금 열을 받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모여서 남대문이나 서소문 일대에서 일본과 교전하고 있고, 그러지만 깨져요. 그러면 깨지니까 이 아저씨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방으로 내려오고, 또 하나 지방에서도 싸움을 하지만 깨지는 거요. 그러니까 의병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의 군인이나 지방의 군인들 어디에 참여한다? 의병에 동참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군인이 의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을사병에는. 여기는 군인이 의병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병들의 군사력 커진다 줄어든다? 커진다. 그러면서 굉장히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토벌해야 되죠. 토벌하기는 편하다 불편하다? 무지하게 불편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사료에 가면은 정미의병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에 등장하는 게 네모 2번. 이게 토벌이 불편하고 우리나라 의병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데 정미병이 나왔을 때 의병에서 해산병정 이런 단어가 나온다. 해산병이란 단어가 나온다든가 해산병정이 의병에 나오면은 여기는 군인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을사의병에서는 안 나왔죠. 정미에서는 나왔잖아, 결론적이요.
그래서 해삼병정이란 단어가 의병에서 나오면 무조건 정미의병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서 의병도 하지만 해외로까지 가기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병이 나와요. 이러는 과정에 우리나라 의병들이 무엇을 하느냐? 서울로 올라가서 일본을 몰아내자. 그래서 서울진공작전이 07년 말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서울진공작전 하기 위해서 이인영이가 동그라미 기억에 가면은 자, 서울에 주재했던 각국 영사관한테 의병을 합법적 교전단체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승인되지 못하는 내용이 등장하겠고, 동그라미 니은에 가면은 자, 의병들이 어디 모인다? 경기도 양주에 모입니다. 모인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군대를 13도 창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대장을 이인영, 허위를 군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진공작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안 돼요. 유생과 평미병장의 갈등이 등장하면서 평미병장이 서울진공작전에 빠집니다. 여기 잠깐 문제. 평미병장은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돌석이는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했다. 그러면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평민의병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생이랑 평민의 갈등이 나오겠고, 또 하나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요. 이인영은 유생으로서 충과 효 중에 유교에서 더 중요한 게 뭐다? 효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상을 치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진공작전은 있긴 있어요. 허위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동대문 밖 30리까지 갔는데 일본에 비해서 군사력이 떨어지고 후발 부대가 온다고 했던 시간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깨져요. 깨지다 보니까 이 군대들이, 의병들이 어디 지방으로 쫓겨나느냐? 전라도 지방으로 쫓겨나요. 그러다가 전라도 지방에서 잡힙니다. 근데 여기 잠깐. 그러면 쫓겨나는 과정에 일본은 토벌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을 도와줄 거다, 의병을 도와줄 거다. 의병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굉장히 학살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그래요. 남한 대토벌 작전 또는 초토화 작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상으로 보면은 전에 이쪽을 지나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도 많고 마을도 번성했는데 몇 년 지나고 지나가다 보니까 다 집들은 허물어졌고 죽은 사람도 꽤있고 그릇들 다 깨졌고 일본 공기만 펄럭이고 있다. 이런 글이 언급이 돼요. 이것은 초토화 작전으로 싸그리 우리나라 국민들을 쓸어버렸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지고 나서 일부 우리나라 의병들은 어디로 가느냐? 산악으로 들어간다든가 또는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외로 나가서 나중에 1920년대 독립군 투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내 산악에서 투쟁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15년까지 투쟁했다. 한일합방 이후까지 투쟁했다고 하면 되네요. 자, 그러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 교재 가로 3번 의라 그랬습니다. 의병이 의라 그러는데 광범위한 사회계층을 망라하고 있었고 정무군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이다. 그러면서 의로 보다 보니까 목숨을 바쳤던 투쟁이었고 일제 식민 지배를 저항했던 무장 투쟁론이었고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계점도 있어요. 어떤 한계? 군사력이 도움이 안 된다. 외교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열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이야기. 세 번째, 봉건적 신문제를 주동했던 양반들의 문제점. 결론은 평미병장과 유생병장 뭐가 나온다? 갈등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요게 의병인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끌어갈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끌어가냐? 을미병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더 중심으로 합니다. 을사나 정미병을 꼭 넣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인자
나오게 되는 게 뭐냐? 이게 애국계몽운동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보면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데 언제 이후? 을사죄악이니까 을사죄악 무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실력을 양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 경제나 산업 방법으로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하자. 중심적 단어로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나 우승열패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스펜서의 사회진화론도 거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와 관계를 띠면서 단체를 보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면 단체는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칠판을 쓰도록 하니까 뒤쪽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계를 띠는 단체라고 애국계몽 단체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보안회가 등장합니다.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농광외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보안회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보안회는 농광회사는 거의 같은 입장에 나오는데 04년에 나왔던 단체예요. 근데 이 보안회가 나오는 배경은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에 무엇을 요구한다?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일정 기간 쓰다가 니한테 반납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때 반대했던 사람이 송수만이라든가 원세성이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송수만이나 원세성이 반대를 하면서 일본 요구를 좌절시켜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성공했다 못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겠고, 근데 이 보안회가 일본 황무지 요구를 반대할 때 혼자 된 면도 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반대 운동을 합니다. 이 농광회사는 이도제가 중심을 띄어요. 그러면서 일본 요구를 반대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옆에 날개 쪽에 사료를 보다면 타이틀 제목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체크할 것 단어 중심으로 체크합니다. 그러면 진, 점, 황무지 이렇게 쓰는 경우 있고 또 하나 나가모리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두 단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책에 따라서 황폐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진 황무지나 황폐지를 누구한테 넘겨라? 나가모리한테 넘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다? 반대해서 성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3번에 가다 보니까 헌정연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국민의 정치 집권치와 입헌 정체를 주장했고 산업진흥과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는데 더 중요한 말이 여기 답안입니다. 자, 일진의 반민족적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아마 헌정연구회는 거의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다가 헌정연구회가 뭐로 발전한다? 대한자강회로 발전한다. 이 대한자강회로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지금 이것이 애국계몽운동이죠. 애국계몽운동은 실력을 양성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교육과 산업 또는 경제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활동을 보다 보니까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주면 당연히 역경운동이네요. 동그라미 나이 가다 보니까 월보를 간행하게 돼 있죠. 자, 그 월보가 대한자강의 월보라는 겁니다. 이 대한자강의 월보라고 나오게 되는데 옆에 날개 쪽에 가면 사진도 있어요. 한문호 우리나라 지도 안에다가 대한자강의 월보 좀 불편하게 한문으로 써졌네요. 이거이 나오겠고 그리고 또 해산에서 꼽을 것 대한자강에 있고 해산에서 보려다 보니까 무슨 운동을 하다가 두드러 맞았다. 고종태의 반대 운동을 하다가 두드러 맞았다고 돼 있죠. 이것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한자강에서 제일로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날개 쪽으로 다시 갑니다.
대안자강에 취지서가 있죠. 취지서에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면 자강이란 단어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강이란 단어, 이 단어들이 나오면 대안자강이라고 본다. 그렇게 나오겠고, 대안협회가 그 뒤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안협회를 지금 교재상으로 보면은 애국계몽단체인가 독립단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독립단체는 교육운동과 무슨 운동하겠다? 경제산업운동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를 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지혜가 확대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극이 마지막에 하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어느 성향을 꿰띄었다? 친일적 성향을 꿰띄었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안협회는 문제에서 안 써먹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단 교재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책에도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방법을 채택하면 되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자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 굉장히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회는 굉장히 중요해서 잠깐 앞으로 가서 설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앞으로 잠깐 갑니다. 자, 우리가 을사조약 무렵에 가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의병과 뭐로 나눠진다? 애국계 모두 나눠지면서 실력 양성 독립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력 양성 독립운동을 처음 해봅니다. 해보다 보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실패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투쟁론을 주장한 계열이 나와요. 어디서? 애국계몽운동에서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이것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일본은 핵무기 가지고 난리치고 있고, 핵무기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소총 가지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두드려 맞겠죠. 이것을 여기 아저씨들이 이쪽을 비판하는 시각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들은 이 아저씨를 어떻게 비판하냐? 야, 언제 힘을 키우냐?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면 이 아저씨 비판을 보다 보니까 실력을 키우라 그랬지만 이만큼 갭이 차이가 나와. 자, 우리나라가 10년 발달이 이만큼 올라갔다 갑시다. 그러면 일본도 뭡니까? 10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갭이 나온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주장도 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거기에 대표인 단체가 뭐였다? 신민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민회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중심을 띄게 됩니다. 매우 중요성을 띄다 보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신민회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신민회는 1907년에 나와서 11년에 해산되었던 단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느냐? 자,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평안도 지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황해도 지방도 넣어도 돼요. 평안도 지방의 기독교 인사들이 중심을 띠고 있다. 저는 교재상으로 기독교 인사란 말은 넣습니다만 책에서는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민회가 11년에 깨질 때 배고인 사건으로 깨지게 되는데 배고인 사건이 어느 탄압이냐면 기독교 탄압이에요. 그래서 근데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이 지방이 어느 지방이다? 서북 지방입니다. 그래서 서북 지방에 살고 있는 기독교 인사다. 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사람이 안창호라든가 이동영, 이승훈, 양기탁, 이동휘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이 안창호라든가 이승훈이라든가 양기탁과 같은 사람은 잠깐 이 단체는 교육자, 실력 양성과 무슨 논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 투쟁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흰 쪽에 청색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면
실력 양성 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동영이나 이동희와 같은데 이동희를 더 중시합니다만 이 사람은 무장투쟁을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항일 비밀 결사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일 비밀 결사단체. 그러면 합법입니까? 합법 아닙니까? 합법 아니죠. 비밀이니까. 항일 비밀 결사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고 이 단체는 정부 형태는 공화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공화제를 주장했던 최초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부정한주의란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당겼다. 그러면 이 단체는 여러분 교재를 보다 보니까 표면적인 목적과 내면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표면적인 목적이 어느 쪽이냐? 실력 양성 쪽입니다. 내면적인 목적이 독립운동 기지건설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장 투쟁 쪽이 좀 더 강하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목적에서 실력 양성이니까 교육과 뭐가 있습니까? 경제나 산업 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과 관계되면서 대성학교가 나와요. 안창호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오산학교가 나와요. 이승훈이 만들었던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경제와 관련되면서 회사 설립에 평양에 자기회사를 설립을 해요. 또는 도자기회사라고도 되고 자기회사라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활동해 보니까 교육에 보니까 한두 개가 더 나와요. 보청학교를 만든다고 돼 있죠.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청소년한테 교육과 사상을 가르쳤고 계몽도 잠깐 실력 쪽입니까? 투쟁 쪽입니까? 계몽도 실력 쪽이 되겠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이 계몽과 관계되면서 강연회나 학회에 참여한다든가 잡지를 만드는데 대한매일신보가 신민의 기관지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왔던 아저씨 중에 양기탁이 있어요. 이 양기탁이 베델과 연합을 해서 만들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예요. 근데 이 양기탁이가 이 단체에 참여하면서 대한매일신보는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조선광문회가 등장하는데 조선광문회도 신민회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만 보세요. 그냥 관련이 된다. 경제활동 관계되면서 자기회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평양에 도자기회사 자기회사 나온다 그랬죠. 이것과 더불어서 방직공장 연초공장 모범 농촌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면 위로 가서 내면적 목적 국권회복과 공화정책 국민과 건설이라고 그랬죠. 잠깐 신민회는 독립단체니까 국권회복 맞겠죠. 그리고 공화정을 주장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독립을 하는데 방법으로 뭐? 무장투쟁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라고 무장활동과 관계되면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간도삼원부라든가 밀산 한흥동이 나온다든가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 단체가 몇 년에 깨졌다? 11년. 11년이면 우리나라 한일합방한 게 몇 년입니까? 1912조 결론절이요. 그러니까 한일합방 이후에 깨지는데 무슨 사건으로 깨진다? 백오인 사건인데 백오인 사건은 어느 종교 탄압? 기독교 탄압이다 보니까 신민회는 기독교 인사들이 만들었던 단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날개 쪽에 합니다. 신민회 중요한 단어들이 체크되는데 네모 1번에는 이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내용에 보다 보니까 신 해놓고 두자들이 나옵니다. 이 신 해놓고 두자는 달라요. 이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자, 네 번째 자, 세 번째 줄 국민의 관습어, 국민관습어 우매함에 신교육이 시급하면 신멋멋. 자, 도덕과 타락에 신윤리가 시급하면 신멋멋. 이러듯이 계속 뒤로 가면 나오는데 이 신멋멋 이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신민회고 네모 2번 자
신민의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역시나마 국민을 유신케 하고, 자,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유신케 하고, 유신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무엇이 반복이 된다든가 유신케 하고 유신이 반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신민회와 관련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란 이야기예요. 이게 신민회와 관련된다. 그래 놓고 02번 교육과 언론활동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로 1번 교육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국민을 계몽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독립의식을 키운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동그라미에 단체가 나와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서부학회라든가 기호응학회, 관동학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2번 사립학교로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 기호학교가 나오는데,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어느 단체 관련된다? 신민회와 관련된 단체죠.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언론도 있었다. 근데 이 언론은 뒤로 가면 문화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04. 애국계 모두 의와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는 우리 민족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그라미 1번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했고, 동그라미 2번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긍정적인 면은 있었다. 그러나 한계점, 자, 한계점이라고 하는데 의병투쟁을 인정했습니까? 부정했습니까? 애국계 모독은 부정했죠. 그러니까 일본과 직접 싸우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한계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한 이번 강의 수업했던 내용은 크게 두 타이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적적인 독립운동이었던 의병이 나오겠고, 하나는 소극적인 독립운동이었지만 애국계 모독이 나온다. 그런데 의병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한다? 을사의병과 정미병을 중심으로 하고, 애국계 모독에서는 딱 하나만 선택한, 어느 단체를 선택한다? 신민회. 이거 선택한다. 이것이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